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 보게 되겠고요.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묶어서 일렬이 약 한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극단적이에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자, 먼저 기본적인 저당권의 개념부터 가볼까요? 해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걸 이제 돈 받을 권리를 피담보채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요걸 담보해 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붙여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별거 없고요. 자, 저당권 설정자라고 해서 보통 채무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물건을 담보로 내는 물상 보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하고요, 저당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당권 등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조 똑같죠. 신청 정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 빌려준 돈 채권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외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이게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자, 이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은, 여기는 자, 누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는 채권액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을 빌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릴 수도 있겠다 해서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설령 이게 이제 지금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표시하도록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다? 필수적 등기 사항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평가 얘기 나와 있는데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저희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목적으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나오는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요 평가 얘기라는 단어만 나오게 되는데 답이랑 아무 관련 없고요. 자,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포인트, 바로 주등기, 부기 등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주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다?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은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나왔던 것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는 얘기가 한번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저당권 파트에서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 얘기가 하나 이슈가 되겠고요. 앞에서 우리 지상권 양도할 수 있었고 전세권 양도할 수 있었는데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일부 이전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 임차권 이전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한 후에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의를 했었고요. 똑같이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도 다 가능하다. 뭔 소리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던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중에 5천만 원을 병한테 빌리고 자신의 채권액 중에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돈을 갑이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렇게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도 다 가능하다.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있었죠. 그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갖고 쟁점을 삼아내니까 나는 좀 다른 건 내야겠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자,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양도한 채권액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5천만 원 부분을 병한테서
융통을 하고 그 중에서 자 5천만 원 부분에 관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어떻다 이 양도액 자신이 받을 돈 원래 1억을 갑한테 받을 수가 있었는데 5천만 원 부분을 누구한테 병에게 양도한다라고 하는 양도액을 신청 정보로 제기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다 당연히 가능하다. 아까 우리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나서 일부 이전 등기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일부 이전 등기가 갖는 의미는 저당권 일부 이전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출제자가 의도했던 것은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너무 유치하니까 바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하는 채권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하는 채권액을 넣다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라. 그럼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지금 병이라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얘는 5천만 얘도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돼. 이런 식으로 저당권 등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에서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 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할 때는 부기 등기, 앞에서 우리가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한다? 주 등기로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삼아봤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채권액을 얻었다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논의의 핵심은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최대 두 개밖에 없죠. 저당권 파트에서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와 대응해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이 소유권 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부기 등기, 주등기, 부기 등기 이 정도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7년 동안 두 가지 정도의 쟁점만 아시면 되는 문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근저당권 등기 라는 개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이 되게 되는데 저당권은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근저당권은 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저당권을 가리켜서 근저당권이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안 나오고요. 일단은 이건 이제 민법 얘기를 가서 하나 체크를 하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확률이 높은 것이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가서 한번 볼까요? 82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근저당권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고 지금 이제 근저당권에서 7년 동안 3가지 쟁점이 나왔는데 외워야 되는 것은 2가지만 준비를 하자. 확률성 높은 거. 그러니까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저당권, 근저당권 뭡니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 즉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그 시기가 뭐가 된다? 피담보채권에게 확정 시기가 되게 된다. 다시요. 지금 근저당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피담보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이 근저당권이라는 게 소멸되는 시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피담보채권에게 확정 시기라 해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스스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했을 때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스토리가 어떤 얘기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피담 채권 최고액 1억이라고만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실제로 경매 과정에서 이게 우선 변제 얼마까지 받을지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돼봐야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근저당권자가 어느 시점에서 뭘 한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이게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한 그 시점에 이 사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채권 최고액을 1억으로 설정을 했는데 1월 1일 날 경매 신청을 했는데 딱 그 시점에 받을 돈이 얼마였냐면 8천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러면 이후에 2월 달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1,000만 원 더 빌려줬다, 물건을 납품했다라고 할지라도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 8천으로 확정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예요. 근데 지금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언제? 1월 1일 날 경매 신청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을이 갑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8천이었었고 어쨌든 경매가 완성이 돼서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된 그 시점에는 2월 1일 날 이게 9천이 됐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9천으로 보게 된다. 뭔 소리냐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등기된 권리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얘가 2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을 해서 2월 2일 날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이 매각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바로 그날 근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됩니다. 이유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고 을의 근저당권이 되고, 결과적으로 자, 경매가 완성이 된 그 시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냈을 때 어떻다?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시기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 확정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때 바로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될 테고요. 그 외의 쟁점으로서 이 근저당권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자 한다. 돈을 다 갚으면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할 텐데, 다만 물상 보증인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더라도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물상 보증이 누구야? 채무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1억까지는 담보를 할게라고 약속했으니까 물상 보증인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는 어떻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이게 근저당권 민법에서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주제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게 골치가 아프죠. 공동저당하고 근저당권이 보통 번갈아가면서 민법에서 1년에 한 번씩 구성이 됐는데 작년에 안 나와버렸어. 그래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일단 근저당권 체크해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저당권과 비교해서 저당권은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근저당권은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해서 큰 의미 없고요. 나머지 구조 똑같습니다. 자, 지금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자, 구조는 거의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주등기가 될 테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어떻다? 부기등기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리고 자,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렇게 됐었고요.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하게
기록을 하도록 한다 해서 뭐 단일 정도 하나 외우시면 되겠다 해서 거의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다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현실적인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의미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 자, 공동저당 얘기는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하셨지 해서 어디서 공부했냐면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논의했던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검토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재 자 248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어서 보게 되면 신청 단위라고 하는 거, 등기 신청할 때는 하나의 부동산의 한 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런데 일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즉 하나의 신청 정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묶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같은 등기소 관할에 속해 있을 때, 같은 등기소 관할에 속해 있을 때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 저당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파생됐던 문제가 바로 자 관할이 똑같다는 전제에서 자 일괄 신청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중간에 일부 취하라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취하라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공동저당과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중간 다 빼버리고요. 공동저당에서는 지문 하나밖에 안 나와 해서 담보 목록, 이 목적물이 5개 이상이 됐을 때 소위 공동 담보 목록이라는 것을 어떻다 등기관이 작성을 해야 된다. 누가? 등기관이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등기관이 어떻다 작성한다. 요거 문제 되게 유책에 뽑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개수가 5개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걸 이름하여 공동저당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출제 포인트 바로 공동담보 목록의 작성. 그래서 키워드 뭐야? 작성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되는데, 두 가지를 갖고 장난을 칩니다. 5개 이상일 때 어떻다? 작성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어떻다?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한 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신청인이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에서는. 근데 법을 바꿨어. 애들이 그냥 글씨를 삐뚤빼뚤 썼나 봐. 그래서 이제는 등기관이 어떻다?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된다. 해서 다시요. 등기관 5개 이상 작성해야 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등기관 5개 이상일 때 어떻다? 작성.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신청인이 작성한다 해서 하나 작잘 내고요. 또 하나 그게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유책이 나왔던 것이 5개 이상을 뭐 3개 이상, 2개 이상 유치 찬란하게들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공동저당 이런 주제 체크드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뭐 공동저당은 약간 논외의 것이고요.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다? 주등기가 될 것이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와 같이 연계해서 나왔던 쟁점, 바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요거 신청할 때는 양도되는 채권액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근저당권 거의 내용 없었고요. 오히려 자 민법에서 피담보 채권액 확정 시기에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저당권이라는 것은 어떻다? 소멸하자.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논의 쟁점 봤었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수익일 때 단일하게
기록하는, 근저당권은 그냥 단일하게 기록하는 그 정도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저당은 딱 정해져 있어 등기관 5개 이상 작성해야 된다. 등기관 5개 이상 작성해야 된다. 요 다 묶어서 1년에 약 한 문제 해서 요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 보시고, 잠깐 끊었다가 이제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 체크합니다.